부안군 행안면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복구는 피해액 산정 마무리 이후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연재난의 피해 조사 기간은 7일에서 10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도내 교육시설은 21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의 학교 건물 3곳 중 1곳은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늘면서 미니 수박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수박이 특산물인 고창에서 미니 수박 평가회가 열렸습니다. 환경부가 남원 지역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하고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 심장질 환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부안군 행안면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의 피해 복구는 피해액 산정 마무리 이후 시작될 전망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연재난의 피해 조사 기간은 7일에서 10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시설은 재해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사유시설은 재해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규정돼 있습니다. 14일 오후 6시 현재까지 접수된 지진 피해는 400건으로 건축물 365건, 문화재 6건, 기타 29건입니다. 전북자치도는 피해를 본 시군의 피해액 입력이 끝나면 이를 토대로 복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 지역 학교 건물 3곳 중 1곳은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도내 교육시설이 21곳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은 건물 균열과 벽면 파손, 부착물 탈락, 누수 등이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기준 도내 학교 건물 2,867동 가운데 69.6%인 1,996동만이 내진 성능을 충족했습니다. 건물 3개 중 1개꼴로 내진 성능을 갖추지 못해 871개에서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운 여름이면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이 생각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늘면서 크기가 작은 미니 수박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는데요. 수박이 특산물인 고창에서 명품 수박을 만들기 위한 미니 수박 평가회가 열렸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반 수박 4분의 1 크기로 두 손 안에 들어오는 작은 수박이 종류별로 놓여 있습니다. 사과처럼 깎아먹는 수박부터 과육이 단단한 수박까지 각기 다른 매력을 뽐냅니다. 속이 망고처럼 노랗고 럭비공처럼 길쭉한 수박도 있습니다. 모두 땅이 비옥한 고창에서 재배된 수박인데 고창군 미니수박연합회가 품종별로 맛과 특징을 비교할 수 있는 미니수박 품평회를 14일 열었습니다. 예전부터 고창의 수박이 달고 맛있고 아삭거리는 전통의 맛이 있어요. 미니수박도 그 전통의 맛을 계승해서 품종의 좀 단일화라든지 고급화를 위해서 이렇게 개최하게 됐어요. 올해로 5번째 열린 품평회에선 곰팡이병 일종인 흰가루병에 강한 10가지 신품종도 소개됐습니다. 또 블라인드 시식회를 통해 가장 맛있는 수박 품종을 뽑았습니다. 고창 수박이 좀 단단하고 푸석푸석한 맛이 없고 아삭아삭한 느낌, 싱싱한 느낌. 맛도 똑같고 당도는 더 좋은 것 같고 저희는 가족이 적으니까 작은 걸 사서 먹는 게 훨씬 더 신선하게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했어요. 고창군 중소과종 수박 재배 면적은 2년 전보다 76% 늘은 89헥타르 규모로 전국 최대 미니 수박 재배지로 떠올랐습니다. 고창군은 박스가리 등 고창 수박 이름만 뺏기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고창 수박을 상표화하는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에서는 고창 수박 명품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8월 이후에는 고창 수박이라는 지리적 표시 마크를 부착을 해서 유통이 될 것 같습니다.
1인 가구가 매년 늘어 지난해엔 750만 가구를 돌파해 작은 수박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니 수박이 고창의 새로운 특산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환경부가 남원 지역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하고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13일 오후 7시를 기해 남원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발령 지역 시간 평균 오존 농도는 오후 7시 당시 0.1215 ppm을 기록했습니다. 1시간 평균 공기 중 오존 농도가 0.12 ppm 이상이면 오존주의보가, 0.3 ppm 이상이면 오존경보, 0.5 ppm 이상이면 오존 중대경보가 각각 발령됩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 심장질 환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일반인도 실외 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농촌 지역에서는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별한 안전장치가 없는 농기계는 한번 사고가 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도로에 부서진 채 멈춰선 트랙터. 승용차가 앞서가던 트랙터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으면서 트랙터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앞선 지난 4월 전북 임실군에서는 농로를 달리던 경운기가 넘어져 상반신이 깔린 운전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농기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전국에서 3,700여 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해 229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농기계 끼임이 1,3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운기 등이 뒤집히거나 넘어지는 전복 사고가 1,000여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부분 사고 원인은 부주의인데 농민들은 일손 부족 등으로 작업량이 몰리면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또 농기계의 대형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좁은 농로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한 개인이 경작자가 점점 경작 면적이 늘어난다고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기계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도 타이트해지고 압축적으로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지. 농기계 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도 10배 이상 높습니다. 농기계 사고를 막기 위해선 농기계 사용 전후 점검과 음주운전 금지 등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합니다. 사전 장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용하고 경운기 등을 이용할 시 적재 용량을 반드시 준수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밤늦게 작업을 하는 경우 야광 반사판이나 동화장치를 설치하여 충돌 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농기계 사고. 자그마한 사고에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선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농로 확장 등 환경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14일 새벽 0시 10분쯤 김제시 죽산면의 한 페인트 공장에서 불이 나 5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공장 건물 4개 가운데 폐기물 저장 창고 1동과 폐기물이 들어있던 200리터 드럼통 100개가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7,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입학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북대 교수가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전북대학교 A 교수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22년 학생 B씨의 아버지로부터 공과계열 대학원 입학을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5월 A 교수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전북대 문과계열 학생이었던 B씨는 공과계열 대학원에 입학했으나 이후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른바 노실버존, 노키즈존에 이어 이번엔 아줌마 출입금지라는 팻말까지 등장하며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헬스장에 부착된 안내문인데요. 아줌마 출입금지,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이라고 쓰인 겁니다. 업주 측은 중년 여성 회원들이 수건이나 비누와 같은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샤워실에서 한두 시간씩 빨래를 내 민폐를 끼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젊은 여성 회원들의 몸을 보고 평가하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해 다른 고객들로부터 불평이 제기됐고 실제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면서 경고성으로 안내문을 붙여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중년 여성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면서 출입을 제한하려는 조치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손해를 끼치거나 다른 손님들에게 불쾌한 행동을 하는 손님에게 적절한 조치를 해야지 왜 특정 연령대의 여성 전체를 비아냥거리냐는 비판인데요. 어르신들을 겨냥한 노실버존 논란과 함께 벌어진 아줌마 출입금지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케이블 TV가 지역 채널을 통해 중소벤처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알립니다.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4일 협약을 맺고 기업들을 위한 정책을 홍보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정책 홍보 콘텐츠 제작뿐만 아니라 기업 홍보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활동이나 홍보 채널 발굴에도 힘을 모읍니다. 저희 기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케이블 TV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시면은 중소벤처기업의 큰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정부가 지역 중소벤처기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책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에서 소외된 그 사람들이 없도록 그런 혜택을 놓친 일이 없도록 우리 케이블 TV 지역 매체가 보다 다양한 보도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극 지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발표한 가운데 남원시 보건소가 18일 한시적으로 진료 시간을 연장합니다. 남원시 보건소는 남원의사회 집단 휴진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18일은 오후 8시까지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는 공공심야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국 주요 도시 곳곳에서 광역단체 간 통합과 협력을 통한 초광역화가 가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전북은 지역 내부 갈등에 막혀 고립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북과 충남은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충청특자체 규약을 승인했고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이르면 오는 10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북은 새만금 메가시티와 전주 완주 통합 등 시군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각자 도생하는 형국이라고 하는데요. 군산과 김제, 부안을 잇는 새만금 메가시티는 관할권 다툼의 답보 상태며 이는 새만금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합니다. 약 30년간 3번이나 통합 논의를 거친 전주 완주 통합 역시 현재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나아가 21대 국회에서 자초된 대광법은 전북의 초광역 협력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강원, 제주, 전북 이 세 곳의 특별자치도 간 물리적 거리감 역시 연대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